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다우슨 옥이라는 이 곳에서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 카운티에 있는 이 다우슨 옥이라는 이 곳에서 어느 한 20대 한 24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차를 돌진을 시켜가지고 이곳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4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는 이 일을 벌이기 전에 어느 한 월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곳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월마트에 있는 어느 한 일하는 사람한테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다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도망치다가 아이들을 보고 나서 일부러 아이들한테 돌진을 시켜가지고 차량을 도요타 캠리라고 하는데 이 도요타 캠리 차량을 돌진을 시켜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에 한 명의 여학생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컴튼 지역 LA 남쪽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 LA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차량을 막 드리프트하고 이 스트리트 레이싱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컴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주민들이 이거 너무나 심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컴플레인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튼 시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 컴튼 지역, 이 사우스 LA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이 소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SNS 서비스에서 갑자기 만나자고 모이자고 이렇게 장소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컴튼 지역에서는 이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시카고를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에서 10대 아이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역시 이 소셜 SNS 서비스 이벤트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네요. SNS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잘 이어주고 그러는 것은 잘 하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컴튼 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크락다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이런 일들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영상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이 도넛을 합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차량을 계속 돌리는데 그러다가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치더라고요. 주변에 서 있다가 차량에 팡 받쳐가지고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니까 또 자기 친구 아닙니까? 자기 친구가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차량이 이렇게 도넛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이 오토바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고 그냥 막 도망가요. 뺑소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차량이 이렇게 돌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더니만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 차량을 향해서 총을 막 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스트리트 레이싱 같은 것들, 이런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구경하러 가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갱 멤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로터리에서 이 로또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서 이 파워볼에서 150만 달러에 당첨이 된 그 티켓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50만 달러면은 진짜 이것도 엄청 큰 것이지 않습니까? 150만 달러나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오늘이 4월 19일이잖아요. 4월 24일 날 이것이 익스파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티켓이 있더라도 24일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첨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파워볼을 최근에 이 복권을 사셔가지고 체크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체크업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체크업을 해보시고 혹시나 당첨이 되셨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 뉴스 보고 이렇게 또 당첨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 좀 기억해 주시고요. 뭐 강요는 아니지만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당첨이 된 이 티켓은 로스 가토라는 시티에 있는 이 산타클라리타 카운티에서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모빌 가스스테이션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이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어느 한 모빌 가스스테이션에 가셔가지고 로또를 사셨다라는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체크업해 보시고 뭐 강요는 아니지만 저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뿐만이 아니라 산간 지역을 간다고 하면은 산간 지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폭설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봄이 다가오면서 지금 날씨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봄이 다가오면서 이 스노우 팩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것들이 계속해서 녹고 있다. 그러면서 그 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좀 낮은 지대에 또 홍수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중간 지점쯤에 이 툴라레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100년 전에 메마른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메마른 호수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농경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 알몬드나 뭐 아보카도나 뭐 그런 거를 키웠겠죠. 그런 거를 키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 스노우팩이 계속 이렇게 또 멜팅이 되다 보니까 이 100년 전에 사라진 호수가 다시 채워져가지고 농경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또 보니까 뭐 비 오는 곳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또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지어지는 새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집안에 이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수도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 PVC 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PVC 파이프로 연결이 된 수도관은 웬만해서는 마시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드링킹 워터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나 아니면 커퍼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구리 파이프로 되어야지 좋지. 이런 PVC,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런 파이프로 되어 있는다고 하면은 이 PVC 파이프 속에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드링킹 워터로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들어가지고 새 집들은 거의 대부분 이 PVC 파이프로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 같은 것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정수기물 받아서 드시거나 그리고 수돗물은 미국에서는 웬만해서 이 수돗물은 마시지는 않지만 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쓰지 마시고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다루셔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들어가지고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아마 중반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아마도 인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인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가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넘어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는 인도가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인도에다가 이렇게 애플 매장도 낸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미국에 사는 인도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인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이 테크 쪽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도가 앞으로 계속 좀 성장을 빠르게 하지 않을까.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인구수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나 그리고 중국이나 1.4 빌리언, 1.4 빌리언이라고 하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정도의 인구가 이제 있는다고 하네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올해는 인도가 그 수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인도 화이팅! 중국보다 인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한 게 바로 이 재판이었는데, 무슨 재판이었냐면은 이 트럼프가 전에 이 대선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하고 있었을 때 대선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투표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폭스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을 고지고대로 다 썼습니다. 이 투표는 조작이 됐고 민주당에서 사기를 친 거다라고 그렇게 퍼날렀거든요. 퍼날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폭스 뉴스에서도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 트럼프가 엄청나게 입김이 세고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진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스 뉴스에서는 대선은 사기이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도미니온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투표를 할 때 이 투표를 쓰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 폭스사를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고소를 했었을 때 그 당시 고소 금액이 16억 달러였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16억 달러를 고소를 했는데 어제 합의를 봤다고 하네요. 합의를 보게 되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 폭스 뉴스에서 거짓 뉴스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뉴스를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이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16억 달러의 소송을 했는데, 어제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거의 8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인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이 미디어 기업에서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 금액 중에 최고액이라고 하네요. 이 8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미니언 이 투표 기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 투표 기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매틱, 이 투표 기계 회사랑도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고소 금액은 더 많다고 해요. 27억 달러인가? 14억 달러 고소를 하고 지금 8억 달러를 물어주게 이렇게 또 합의를 봤는데, 다음 고소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뭐 26억 달러인가 27억 달러인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폭스 이 뉴스사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7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27억 달러요. 2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조? 3조짜리 또 고소가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폭스 뉴스는 지금 뭐 큰일 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폭스 뉴스사에서는 이 도미니언 이 투표 기계 회사랑 7.8억 달러의 합의를 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폭스 뉴스사에서 이것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투표 회사랑도 27억 달러 정도의 지금 고소권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박스 뉴스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미디어라는 게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부당이익을 이렇게 편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낸 것에 대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 뉴스사는 뭐 가짜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또 내보냈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런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물어주게 생겨가지고 아주 꼬숩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주리주에 있는 이 캔사스 시티에서 84세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지금 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 16살짜리 아이가, 흑인 아이가 총에 맞아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할아버지는 저스티파이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나를 셀프 디펜스를 한다고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땅 안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은 총을 쏴도 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러면서 과연 이 할아버지는 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이 법에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전혀 그럴 것은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16살짜리 아이가 이 할아버지한테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초인종만 누르지 않았습니까? 초인종만 누르고, 그리고 아무런 대화가 없었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초인종 눌렀다고 해가지고 총 가져와가지고 총을 쏴버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first degree murder인가 이런 걸로 아마도 찰지를 물을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84세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니, 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보지 않더라도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총을 왜 쏩니까? 총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또 벌여가지고 지금 미국이 또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잭 텍세이라라는 이 21살짜리 굉장히 어린 군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에 있는 기밀들을 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밀에 따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음속이 한 3배 정도나 되는 빠른, 어마무시하게 빠른 드론, 정찰 드론을 아마도 조만간 실전에 배치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중국에서 음속보다 대략 한 속도가 3배 정도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이런 정찰기를 실전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도 어마무시하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폭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홈디포 있지 않습니까? 홈디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철문점이거든요. 철문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직원이, 어느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샵리프팅이라고 하죠.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홈디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제지를 했다고 해요. 뭐 하느냐, 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느냐 라고 이렇게 막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도둑놈이 총을 꺼내 들더니만 이 홈디포에서 일하던 사람을 쏴 죽여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홈디포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또 겪었다고 하니까 미국은 진짜 총기 관련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런 총기에 관련이 된 이런 제재가 좀 빨리 많이 높아져가지고 총기가 좀 많이 좀 안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제는 진짜 지겹네요. 지겨워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 때문에 진짜 미국이 피로 계속해가지고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또 제가 공감이 되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이 댓글을 본다고 하면은 진호황님께서 미국 총기 옹호자들은 미국 건국의 상징물이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서부 시대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본은 사무라이 칼을 아직도 들고 다녀야 하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활을 들고 다녀야 하냐고 그렇게 적어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권권력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군대도 있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뭐 하는 건지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야, 제가 너무나 공감이 들어가지고 이 좋아요 막 계속 눌러드렸고요. 이렇듯 진짜 서부 시대도 아니고 지금 미국은 뭐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계속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총기가 2배 늘어나니까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2배 일어난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총기를 빨리 줄여야지만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제재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냥 보통의 그냥 일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어닝 시즌이거든요.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좀 믹스드로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좋은 것도 뭐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오고는 있지만 뭐 대부분 믹스드 어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3%, S&P 500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하락이 요즘 들어서 계속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3% 정도가 이렇게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제 뉴스에서요. 그러면서 3만 달러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또 3만 달러가 깨지자마자 다시 이렇게 또 급상승을 해가지고 3% 정도가 또 상승하게 되면서 3만 달러를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쪽은 진짜 변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오늘 이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6번째 이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가격을 깎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을 또 깎아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3를 본다고 하면은 2,000달러를 또 내려가지고 39,999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은 47,000달러, 48,000달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거의 뭐 한 8,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Y는 어제 또 3,000달러를 다운을 시키게 되면서 테슬라 모델 Y의 시작 가격은 43,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은 거의 63,000달러였거든요. 63,000달러였다가 지금 10,000달러 이상 내려가가지고 뭐 47,000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야, 요즘 들어서는 이 테슬라 모델 Y 사는 게 갸꿀입니다. 갸꿀. 이 테슬라 모델 3랑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Y를 본다고 하면은 정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모델 3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750달러만 받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7,500달러를 모두 받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두 차량의 차이 가격은 대략 한 3,000~4,000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델 Y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차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차체가 더 크고 안에 공간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델 Y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테슬라 모델 Y는 모터가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3는 모터가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3,000달러에서 한 4,000달러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테슬라 모델 Y 사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은 7,500달러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뭐 3,000달러, 4,000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또 해고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 해고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테크니컬 뭐 엠플로이들이라고 합니다. 테크닉에서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메타의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해고를 하고 있으면서 두 건의 굉장히 큰 이 해고가 있었는데, 그 해고건을 본다고 하면은 2만 1,000명 이상의 이 메타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고가 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해가지고 이 테크니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메타가 이 마크 저커버거가 정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이 회사를 메타버스가 뭐 앞으로 미래다라고 하면서 메타로 이름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타가 미래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지금 어마무시하게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메타버스는 이제 진짜 한물 가가지고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쓰지도 않죠. 쓰지도 않고 완전히 한물 간 그런 테크 세계에서의 아이템이었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인공지능이죠. AI. 이 AI가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메타에서도 AI에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다 자르고, 뭐 쓸데없는 사람들 다 자르고,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지금 AI로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는 아마도 올해 안에 이 AI, 이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페이스북에 출시를 또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챗 GPT 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 AI, XAI라는 무슨 챗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지금 이런 AI, 이런 인공지능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이 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를 캐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래픽 카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CPU는 좀 복잡한 연산을 하는 반면에 그래픽 카드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한 연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캐는 것들도 이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엔비디아 가격이 올랐었죠. 사람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어마무시하게 사서 모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동안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다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도 좀 간단한 연산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도 이 엔비디아랑 계약을 하는 등 이런 인공지능을 어마무시하게 개발을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인공지능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작년쯤인가 또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1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야, 그때 좀 사놨으면 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CNBC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미국인들 중에 10명 중 7명은 미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17년 만에 최고치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좀 침체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고요. 올해는 아마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쪽으로 빠진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유가 가격도 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는 지난 3월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4.3%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진짜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3%대로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표치로 갖고 있는 2%대에 더욱더 빠르게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의 공무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물가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특히 이런 생활 물가가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공무원 15만 명 정도가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좀 선장통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좀 잘 지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없거든요.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잘 좀 견디면은 앞으로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의 식품 물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식품 물가는 4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3월달 영국의 이 식품 물가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0%나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었던 이 광고 업계가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떠났거든요. 떠나면서 아직까지도 한 37% 정도는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은 이제부터는 트위터에서 추천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광고 좀 내달라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 구글의 이 픽셀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도 이 핸드폰을 이제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 픽셀이라는 이런 핸드폰을 내놓고 있는데 픽셀도 이제 오는 6월달 있지 않습니까? 오는 6월달에 픽셀 폴드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접는 핸드폰을 또 내놓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런 접는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접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선두 주자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구글 픽셀도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아마도 내년쯤에 이 접는 아이폰 같은 것들을 또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애플에서도 이 접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액정을 접는 것들에 대한 특허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접는 핸드폰들이 내년 들어서는 좀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지난 1분기에 이 넷플릭스의 지난 1분기에 신규 이 가입자 수를 본다고 하면은 175만 명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또 적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애프터 아워 이 애프터장의 이 넷플릭스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11%나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원래 이제 조만간 계정을 공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정 공유하는 것을 금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규 가입자들 수가 별로 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 계정 공유하는 것을 금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분명히 가입자들 수가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넷플릭스에서는 계정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이 계정 공유하는 거 아마도 좀 더 미루겠다라고 단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DVD 대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 이 DVD 대여 서비스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DVD 대여 서비스로 이 넷플릭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는 25년 만에 이 DVD 대여 서비스를 이제 단종을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DVD 대여 서비스를 25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하이스쿨을 다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블록버스터라고 해가지고 DVD 아니면은 비디오 빌리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 블록버스터 가가지고 영화 같은 거 빌리고, 뭐 비디오 빌리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넷플릭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넷플릭스가 나오게 되면서 우편으로 DVD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온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야, 그 당시에 제가 넷플릭스를 주식을 샀었다고 하면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식의 뭐 주자도 잘 몰랐었던 때라 주식 같은 거 뭐 잘 몰랐었고,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을 한 이 DVD 대여 서비스를 이제는 완전히 그만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기소가 된 뒤로부터 이 트럼프의 인기가 오히려 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디센티스랑 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20%포인트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랑 이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벌어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기소 특수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 트럼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랑 그리고 이 디센티스랑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이 ICBM 핵폭탄 미사일 이 발사 시험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북한에서 실제로 이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바로 이 핵폭탄으로 응징을 해버리겠다 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핵폭탄 미사일의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얼마 전에 이 손도끼 살인마라고 하는 이런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올리면서 거기에 이 메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메인 사진으로 손도끼를 들고 있는 어느 한 사람, 이 손도끼 살인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손도끼를 들고 있는 어느 사람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범인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손도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손도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이 사진을 도용을 해가지고 손도끼 살인마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메인에다가 이렇게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진이 도용을 당한 이 본인은 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100만 달러 정도나 되는 그런 고소를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인마도 아닌데 살인마 취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넷플릭스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와, 그리고 이 뉴스가 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 한복판에 있는 어느 한 주차 빌딩 있지 않습니까? 주차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고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5명 부상 당한 사람들 중에 4명은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 또 주차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2층에 있는 자동차들이 1층으로 다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매몰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야, 어떻게 주차 빌딩이 무너지는지 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실제로 주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틱톡에서는 또 이런 챌린지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틱톡에서 이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년들, 미국에 있는 이 소년들이 베네드릴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베네드릴이라고 해가지고 알러지 약이 있거든요. 네, 이 알러지 약을 한 12알에서 한 14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하면은 환각 상태를 겪는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베네드릴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을, 네, 그런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틱톡 챌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소년이, 네, 이 베네드릴 이 챌린지를 하려고 베네드릴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가, 네, 죽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틱톡이 미국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틱톡에서는 이 숨참기 챌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랙아웃 챌린지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한 10명 정도의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베네드릴 이 챌린지가 또 나오게 되면서 또 이상한 것을 또 어린아이들이 또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망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제발 좀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틱톡에서는 이런 챌린지가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영상들을 차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틱톡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틱톡이 또 중국 앱이다 보니까 빨리 퇴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남미에서 좀 가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많다 보니까 이 스페인에서 남미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인신매매까지는 아니고 여성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 유럽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월 3,000유로씩 벌게 해주겠다 라고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이 콜롬비아나 아니면은 이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좀 나라 경제가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 젊은 여성들을 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유럽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유럽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스페인으로. 아무래도 스페니쉬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다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호텔에서 막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랬다고 해요. 쇼핑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이 회사랑 인터뷰가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호텔에 계속 좀 오래 머물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텔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그리고 뭐 의식주 같은 것들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너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데 빨리 갚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 큰일 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착취 있지 않습니까? 성노동하는 거, 프로스티튜션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콜롬비아나 이 베네수엘라에서 잡혀간 이 젊은 여성들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접대를 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24시간 조직에서 부른다고 하면은 바로 성매매 같은 것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여성들이 또 밖에 나가서 뭐 또 활동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밖에 나간다고 하면은 남성 2명을 붙여가지고 지켜봤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계속해가지고 빚만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착취죠. 성착취를 의마무시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에서는 이 스페인 경찰에서는 이런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목들 7명을 드디어 잡았다고 하네요. 잡게 되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항상 이런 성매매 알선 이런 조직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젊은 여성들, 돈을 필요로 하는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 빚만 지게 하고 그리고 성매매 알선을 하고, 야 이거 진짜 한국도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예전에 많이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스페인에도 이런 것도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니까 참 암담하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이 DJI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드론 업체인 이 DJI에서 러시아에다가 1200만 달러어치의 드론을 이제 팔았다 라고 이렇게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 중국에 대한 먹칠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랑 지금 쎄쎄쎄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항상 발뺌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발뺌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중국하고 파키스탄에 좀 많이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쌀 있지 않습니까? 쌀 부족 현상을 20년 만에 최악으로 이렇게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쌀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 코스코 다녀온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코스코에서 이 쌀이 원래는 되게 쌌었거든요. 이 50파운드짜리 포대 하나에 예전에는 뭐 25달러, 뭐 30달러 정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41달러예요. 굉장히 많이 쌀 가격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까 아마도 쌀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쌀 가격이 비싸구나 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브라질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이 전쟁을 부추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러시아 편을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지금 이런 말을 할 처지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게 러시아인데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비난을 또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차차 라고 하면서 이 브라질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은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규탄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도 너무나 또 왼쪽으로 또 치우쳐진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 대통령들은 왜 하나같이 완전히 구구파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극좌파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24시간 안에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공습 있지 않습니까? 공습을 60차례나 했다고 하네요. 60차례나 미사일 같은 거 퍼부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좀 심각한 전쟁 상태에 계속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이 ICBM으로 계속 또 위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같은 거 거의 다 대부분 썼다고 합니다. 미사일도 거의 다 대부분 쓰다 보니까 ICBM으로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미국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지금 배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계속해가지고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진작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는 그 주변 국가들까지 아마 전쟁을 치러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침략이 된다, 만약에 졌다, 유럽이 진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적에도 이 조그만 인공위성들을 어마무시하게 쏘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를 지금 거의 덮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상공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요거 좀 꼴사납다 이거지.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격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수단을 본다고 하면은 수단은 지금 뭐 거의 내전이다시피 하거든요. 내전을 거의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군 병사들이 계속 이렇게 또 싸우다 보니까 사상자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망자들 수만 본다고 하면은 270여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전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전이 계속 불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수단도 뭐 난리가 났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